자,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 세 번째 광서 장족 자치구 하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서 지역의 간략한 역사를 설명드렸었는데 베트남과도 실제로 일정 부분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번 하편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의 6개 구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계속 중남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광동성도 중남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볼 해남도 역시 중남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죠. 광서 장족 자치구. 여기도 중남 지역인데 이 세 개의 성을 합쳐서 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세 개 지역을 합쳐서 보통은 화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화북이 있고 화동이 있는데 화남은 어디냐? 바로 이 보통 협의에 좁은 의미로는 이 세 개의 지역을 얘기하고요. 보통 여기가 화중, 예를 들어서 하남성, 호북성, 그 다음에 호남성 이렇게를 화중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세 개 성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총 합쳐서 6개로 해서 중남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는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홍콩, 마카오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중남 지역 중에 광서 장족 자치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나머지는 다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중남 지역이라고 한다면 하남, 호북, 호남 이것을 보통은 화중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광동, 광서 장족, 해남성 이 세 개를 화남 지역,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중남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홍콩, 마카오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남 지역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남 지역을 출발로 해서 홍콩, 마카오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화북 여기죠. 그 다음에 자 동북 이쪽입니다. 동북. 그 다음에 화동 지역 주로 경제력이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서남. 서남 지역은 운남성과 티벳을 포함하는, 그 다음에 사천성도 포함하는 이 지역입니다. 서북 지역, 사막 쪽이죠. 섬서, 감성, 청해, 그 다음에 신강, 위구르, 영하, 회족 자치구가 되는 서북 지역도 찬찬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부 지역, 중남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서 장족 자치구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대로 광동성과 운남성 사이쯤에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귀주성과 호남성이 보이고 강서성도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죠. 여기에 이게 월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하내인데 이게 하노이입니다. 베트남은 지금은 한자를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와 좀 비슷하게 예전에 중화권 문화를 상당히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한자어로 이루어진, 지금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 베트남 사람들도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이나 성들도 대부분 한자를 근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광동과 광서를 나누는 기준선은 광신현이라는 의외로 작은 이런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번성했을 곳이겠죠. 북송을 기준으로 해서 광남서로, 광남동로 이렇게 광남로를 동과 서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점이 광신현이었다. 그래서 광신현의 이선은 광서, 광신현의 이동은 광동으로 부른 것이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괭이조, 지금은 계림이라 부르는 괭이조가 성회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때도 광남동로는 광주가 중심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신현은 이 사이 어디쯤 되는 모양이네요. 광동성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전에는 광동성에 해남성이 포함되어 있었고 광서 지역의 일부도 광동성이었습니다. 상당히 광동성이 더 넓었었네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광서성을 보고 있는데 광서 지역의 예전의 성회는 바로
예, 지금은 남령이 아니라 계림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 때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장족에 대한 설명 잠깐 하고 이 광서 지역에는 어느 곳이 유명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족이 중국어로는 壮族인데요. 고대에는 서구, 나궐, 월이 또 있네요. 오호, 이, 요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는 이 당구할 때 이 당자로 불렸는데요. 이게 치다, 밀다의 뜻이죠. 발음이 壮으로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인이 있는 壮주, 壮족으로 불리다가 모두 다 어감은 뭐 괜찮지만 이 글자가 좋지 않습니다. 때리고 치고 밀고 이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이기 때문에 건장하다, 씩씩하다, 튼튼하다의 뜻의 이 건장할 장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얘기했죠. 이왕이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한자를 붙여주었다. 그게 1956년이네요. 이 장족은 주로 광시, 장족 자치구의 지역에 분포하고 운남성에도 있고요. 광동 지역, 다 옆에 인근한 지역들이죠. 일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다 분포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밀집 지역으로는 당연히 광서가 가장 으뜸이고요. 운남 지역과 광동 지역에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 인구가 약 1,400만 명 정도라는데 1,600만 명도 있고 중국의 인구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광서 지역의 주요 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림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회는 남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령은 경제, 행정, 정치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괴주였던 계림시는 지금은 그 특이한 카르스트 지형 덕분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소문이 나 있죠. 특히 계림 중에서도 이 양삭이라는 부분, 양수어라는 부분이 지역이 제일 유명합니다. 계림과 남령, 난닝 사이에는 유주도 보이네요. 그렇죠? 목재 제작으로 유명한 유주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림 지역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림 산수 갑천하, 양삭 산수 갑계림. 계림의 산수는 천하 중 가장 뛰어나고 갑이란 얘기죠. 양삭의 산수는 그 계림의 풍경 중에 그 중에 또 1등이다. 그러니까 계림의 산수가 천하에선 가장 뛰어나고 계림의 산수 중에는 양삭이 가장 또 뛰어나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보통 양삭으로 가서 이 강, 이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과 이 산, 특별한 이 지역, 카르스트 지역의 산을 보러 여행을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이고요. 참고로 2019년판 20위안에는 뒷면에 이렇게, 앞에는 다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 예전엔 소수민족이었는데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만 다 앞쪽은 모택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일됐다고 해야 될까요? 뒤에는 양삭의 산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양삭은 중국어로 양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폐로 변경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4차 지폐에도 사실은 양삭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위안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위안에 현재 있는데 문제는 현재 중국에서 이 지폐를 거의 쓰지 않고 QR코드가 있는 전자화폐를 쓰기 때문에 지폐를 보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20위안 지폐를 접하실 기회가 있다면 이 뒷면에 있는 계림의 양삭 이미지를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림 같은 경우는 광서 장족 자치구의 직급의 시입니다. 직급의 시이고 카르스트 지형으로 바위와 병풍이 탑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주 웅장한 모습을 보이죠. 명나라 때 정강로에 계림부가 설치되면서 이 계림 지역, 계주라고도 불렀는데 이 부분이 행정의 중심이었다. 1921년 중화민국 설립 이후
광서성의 성회가 바로 계림이었는데 그러다가 1958년에는 남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림의 산과 있고 무리도 있죠. 물 같은 경우는 리장이라고 부르는 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수라고도 부르고 계수라고도 부르는데 계림시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강바닥이 주로 자갈로 이루어져서 퇴적물이 적고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매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도 많이 띄워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죠. 강 양쪽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계림 중에서도 양삭이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양삭은 현입니다. 양슈어시엔이라고 하는데 양삭의 산수는 계림 중 최고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미쉐린 관광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인 3성급 추천 관광지로 평가되어 있고 이강과 더불어 양삭현의 이 풍경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당연히 중국 내에서의 등급도 A가 5개, 5A 등급을 받는 곳입니다. 자, 광서의 두 번째 도시는 남령입니다. 약칭은 옹이며 고대에는 옹주로 불렸다고 합니다. 현재 광서 장족 자치구의 성회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금융의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성회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원전 214년에는 진나라 때 계림군에 속하였고 광저우를 수도로 하는 남월국을 거쳐서 남월국, 아까 조타가 세운 이 베트남의 국가라고 보는 것이죠. 기원전 111년 한나라의 울림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때 옹주로가 남령로로 개명되어서 남령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원나라 때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령의 중요한 관광지 같은 경우는요. 청수산이 있습니다. 청수산은 열대 및 아열대 식물 여러 종이 분포를 하고요. 2014년 기준으로 5A급 관광지로 평가되고 광서의 10대 관광지 중 하나로 이 청수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서 지역에 가시면 대부분은 계림, 양삭 이런 데만 가시는데 자, 남령도 한번 들러보시고 청수산도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남령에는 광서민족박물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청수산 옆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소수민족 자치구다 보니까 소수민족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 자체는 동으로 만든 북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서에는 계림도 있지만 성회인 남령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야기 세 번째 시간에는 광서 장족 자치구 광시庄주自治区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이야기할 게 더 많죠. 역사적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영상의 분량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비록 광서성으로 불리진 않지만 성급에 해당하는 바로 자치구, 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 광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십니까? 기존에 비해서 보시기 전보다 광서 지역에 대한 흥미가 좀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가 준비한 중국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빌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개선 혹은 제안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으로 광서 장족 자치구에 대한 설명, 중국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